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창업 후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살얼음판 같은 곳이 바로 비즈니스의 세계입니다. 기업을 지속하다 보면은 수시로 이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장수기업의 대열에 들어선 부산의 한 기업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각종 센서와 제어기기 등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의 생산 공장입니다. 반도체나 정밀회로로 제품이 이루어져 작업 과정에서 섬세한 손길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점검도 필수. 이런 과정을 거쳐 무려 6,000종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생산된 제품들은 자동 주차장을 움직이거나 색상을 감지해 기계 작동을 제어하는 등 산업 현장을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외 임직원 1,000명을 이끌고 있는 박환기 회장. 지난 1977년 불과 직원 1명에서 출발한 창업가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오늘의 성공 창업가로 이끌었을까? 지난 8월 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신사업을 지어 입주했습니다. 공장의 생산 라인 일부는 물론 본사와 제어 계측 연구소가 들어섰습니다. 박환기 회장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는 바로 연구소. 매년 매출액의 10%를 연구 개발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여 종 이상의 신제품을 출시하는 원동력입니다. 연구원이 약 120명쯤 되는데 전체의 한 18%가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그만큼 많은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 중소기업에서 많은 연구원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연구개발을 사활을 걸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술이 최고라는 경영방침에 따라 연구원뿐 아니라 영업부 직원들까지 전문가 수준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주어진 속도 및 위치 결정 데이터를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와 성과를 환원한다는 의미로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정도로 기술에 자부심이 강한 기업입니다. 제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실제로 업무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제품을 알무로 해서 그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직접 간접적으로는 그 기술이나 어떤 그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자기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품이 그 첨단 제품이기 때문에 수명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첨단 기술의 사이클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종업원들의 역량이 거기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급 체육관 제공 등 직원 복지에도 남다른 애정을 쏟습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틈만 나면 다양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탁구는 직원들과의 소통 통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박 회장의 직원 사랑은 각별합니다. 특히 600명이 넘는 국내 직원 모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해 마음껏 일하게 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 시내에서 이렇게 많은 복지시설을 가진 기업이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일 자체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운동이 적기 때문에 평소에 부족한 운동을 점심시간이라든지 퇴근시간 위에 좀 체력 단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의 창업 성공 스토리는 지난 1984년 국내 최초로 디지털 카운터를 개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국제시장에서 200만 원짜리 사무실에서 창업한 뒤 7년 만에 터진 대박이었습니다. 이 첫 성공이 있기까지 시련도 많았습니다.
창업 초창기에 방직기 컨트롤 박스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막 돈을 벌기 시작할 무렵 오일 쇼크가 터진 겁니다. 부도라는 직격탄에도 의연했던 도전 정신이 오늘을 있게 한 디딤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호황하던 산업이 오일 쇼크를 만나서 섬유 산업의 벼락을 맞다시피 해서 많은 기업이 부도를 하면서 저희 회사도 그 해 한 해만 부도난 어음이 7,700 정도 됐었는데 그때 우리 회사의 어떤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 큰 돈을 부도를 맞아가지고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때 그렇게 큰 부도를 맞고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아마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뭐 도망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뭐 나이도 한참 젊고 지금 도망가면은 다시 장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감도 느꼈었고. 위기 속에서 단련된 도전과 모험 정신은 이후 기술 제일주의로 이어졌습니다. 위기의 순간 오히려 연구 개발을 했고 수입만 하던 디지털 카운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제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여세를 몰아 코토 센서 등 다양한 자동화 기기 개발에 성공하며 지금의 오토닉스가 탄생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에 대한 믿음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요즘 그는 벤처타워 공사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7층 규모로 세워질 이곳은 부산벤처기업협회가 자체 기획해 토지 매입부터 전 과정을 독자 역량으로 추진하고 지역 벤처기업이 시공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지역 벤처기업 1세대로서 후배 창업가들에게 보다 좋은 기업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박 회장은 부산 벤처타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등 벤처타워 건설의 1등 공신입니다. 이곳에서 지역 창업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은 벤처기업들한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자가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는 게 이제 첫째 목적이었고 또 한 가지 이 빌딩에다가 벤처기업들을 집합을 시켜놓으면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여러 업종의 기업들이 한 군데 모여서 서로 윈윈하면서 서로 기술 교류를 해가면서 상당히 발전을 하는데 이 빌딩도 마찬가지로 여러 업종의 벤처기업들이 모여서 서로 기술 교류를 하면서 상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겠고 하여튼 이 빌딩이 부산의 벤처기업들, 소규모의 벤처기업들한테 새로운 어떤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돼서 부산의 벤처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1,150억 원의 절반을 해외에서 벌어들일 정도로 해외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100여 개국 150곳의 현지 대리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신의 기술로 세계의 산업 현장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산업 자동화 글로벌 리더를 꿈꾸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작다 보니까 제품 한 개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 부분이 너무 커져서 제품 경쟁력이 없다. 결국은 시장을 키워야 되고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생각에 지금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 동남아 시장,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시장, 이쪽이 지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꾸준히 지금 연구개발과 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계속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 시장에 지금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세계 10대 메이커 그 이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는 물론 골프도 즐기지 않고 창업 이후 지난 37년간 오로지 기술이 최고라는 신념으로 연구개발에 매달려온 박환기 회장. 오늘의 성공과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창조적 모험에 나서며 지속가능한 기업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토닉스의 경우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만큼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강 대표는 이 기업이 이제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경쟁력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영상에서도 아마 보셨다시피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상당한 부분을 계속 할애를 해왔는데요. 네. 대부분의 제조라든지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 R&D를 많이 R&D의 어떤 그 비용을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이지만 네. 대부분이 2%에 5% 수준이거든요. 근데 매출의 10%를 지금 R&D 비용에 사용을 한다라는 건 기술 개발의 이 회사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비전에 사활을 걸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기술 개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또 집중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안정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00명이나 되는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라는 건 사실은 국내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어떤 시장에 맞는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창업주의 좀 그 비전이 네. 이 기업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 오일 쇼크로 인해서 부도를 맞는 그런 위기를 겪기도 했었는데 그 위기를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로 이제 이겨낸 것이죠. 이런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모험적인 경영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상황에 대한 어떤 현명한 대처 능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의 사례를 들면 아마 잘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네. 이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96년에 설립 1년 미만의 야후를 투자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2006년에 보다폰 일본 법인을 35%의 지분을 또 인수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알리바바에 대한 어떤 조기 투자를 결정한 것도 결국 손정희 회장의 어떤 그 시장을 보는 통찰력인데요. 근데 이런 시장을 보는 통찰력이라는 건 결국 어떤 특정 개인의 비전이라기보단 꾸준히 시장을 읽어왔고 그에 관련된 어떤 학습 효과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험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정리를 하자면 모험이나 도전 정신이라는 건 한순간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기보단 지속적인 학습 효과와 축적된 노하우가 가져다 주는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최 부장님. 이 오토닉스의 경우에, 전체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비로 투자를 하고 있고, 앞서 이제 박 회장 말씀하실 때 보니까 전체 직원의 18%, 600명 가운데 120명을 이제 연구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해서 왜 기술 개발이 중요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오토닉스는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벤처기업입니다. 네. 회장님이 우리 부산 벤처기업 협회장도 오랫동안 역임하시고 지역에서 존경받는 우리 기업인 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분이 이제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고 독학적으로 기술을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네. 전파상부터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가전제품 서비스센터 설계사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하니까. 나름대로 이 기술에 대한 중요성도 아시고, 그래서 회사 분위기 자체가 그냥 연구소 분위기입니다. 가보면은. 그리고 이 자동화 센서 쪽에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 개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또 분야고 이랬는데, 하여튼 이 기술 개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네, 현실인데,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은 독일의 학자 히든 챔피언,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시장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남들 독자적인 기술로 시장에 어떤 상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이렇게
보니까 전국, 전 세계 한 2,700개 기업. 네.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독일 기업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기업이 23개인가 그렇게 안 됐다고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 네. 조금 뭐 응용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이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 구조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대규모 R&D 이런 게 이루어지고,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기술 개발보다는 가격 경쟁이나 뭐 좀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력, 뛰어난 기술력이 필요한데,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뭐 국책 연구사하고 연결한다든지, 대학의 연구사하고 이렇게 매칭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 많은 지원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기업을 하시는 분이 당장 10년, 20년의 기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100년, 200년의 기업을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공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의 모델을 알아보고 있는데 반대 경우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말이죠. 뭐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가장 사실 들기 쉬운 예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 그리고 노트북에 대한 사례인데요. 네. 컴퓨터라는 게 처음에는 전문가용 어떤 용도의 컴퓨터였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개인용 PC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개인용 PC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기술 개발을 하고 소형화를 하는데 어떤 매출의 특정 부분을 R&D를 사용한 기업들이 있었고요. 네. 사용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용한 기업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 그리고 사용하지 못해서 다른 분야로 어떤 또 이 사업부를 이전하게 된 케이스가 IBM,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서 보면 결국은 시장을 읽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 시장을 읽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 기술의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방향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결국은 또 이 직원의 안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인 업무 환경을 갖춰야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자, 최 부장님. 박 대표님 경우에 벤처타워 조성을 통해서 우리 부산 지역의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벤처타운 조성이 아까 박 기장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어떤 이업종, 동업종 간의 교류를 통해서 상승 발전할 수 있는 메카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이제 우리 부산에도 지금 새롭게 스타트업 하는 정말 초기 기업 또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창업 초기 예비 창업자들하고 부산의 벤처 기업인 하고 이렇게 좀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어떤 이 기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공과 실패의 과정, 또 다시 재개하는 과정,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상호 학습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새로 젊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어떤 기술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나름대로 장애가 많이 있습니다. 네. 기존의 그 분야나 유사업 중에 사업하시는 벤처기업하고 접목이 된다면은 그런 분들이 어떤 사업화나 이런 데 상당히 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한 걸음 앞서 나가 있는 신생 벤처기업들하고의 어떤 이렇게 유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기존 기업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데 또 새로운 스타트업 업체들하고 좀 제휴할 수 있는 부분도 네.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한 말씀씩 마무리 말씀을 듣고 시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은 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업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 기업 스스로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정책적인 도움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마무리 말씀 강 대표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스타트업의 기술과 대기업이 가진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가 최근에 협업을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도 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국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떤 협업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생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기업의 기술력이 대기업으로 이전되는 좀 소통,
그 경로 정도로만 활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은 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해주고 대기업에서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정책적인 지원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현 부장님도 마무리 말씀. 예. 제가 사실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시 사업인 그 부산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명씩 선발해서 지금 현재 저희 창업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400여 개 기업이 지금 이렇게 창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창업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부진한 업체도 많이 있는데, 지금 창업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취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꿈도 실현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사회 분위기나 또 산업 구조가 또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은 또 이렇게 교육과학부, 또 우리 또 이런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또 미래부, 또 중소기업청 이런 각 부처별로 이렇게 창업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렇게 좀 지원하는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요즘화 펀드라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연구개발부터 상품화까지 사업화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집중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도 좀 그런 시스템을 조만간 빨리 갖추어서 창업하는 분들이 어떤 기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메모 어플리케이션으로 유명한 에버노트의 창업자 필 리빈의 목표는 100년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갓 시작한 창업 기업처럼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창조와 모험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이 지속 가능한 기업의 해법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준 소신 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이 시간은 페이스북의 창업자죠. 저커버그 같은 스타 창업가를 키우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는 부산의 저커버그를 만들자 편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